안녕하세요. 오늘 스트레스와 카운슬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스트레스와 카운슬링은 우리가 굳이 조직 행태론이 아니더라도 어디서나 많이 들을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수업은 굉장히 쉽습니다. 자, 103쪽에 이제 스트레스라는 용어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스트레스라는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유래를 했고 인간의 경험이나 행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어려움, 곤란 이런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외부의 힘을 받아서 내가 또는 어떤 물체가 바뀌어 있다. 근데 좀 안 좋은 쪽으로 바뀌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1940년대에 셀리에라는 의사 선생님께서 스트레스의 개념을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 일반 적응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적응 증후군은 경고, 이제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저항. 내가 스트레스를 좀 이겨보려고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그리고 그게 안 될 경우는 너무나 많이 사용하는 번아웃. 자, 소진된 상태를 얘기하죠. 자, 번아웃, 소진된 상태는 대체로 그 업무 스트레스가 높은 직장인들에게 아주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103쪽의 아래서 5번째 줄입니다. 자, 외부 환경의 물리적, 심리적, 정신적 압력과 내부 보호 저항, 나를 보호하려는 그 균형이 깨져서 인간의 보호 능력이 손상된 상태, 그리고 손상되어 가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104쪽의 맨 위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자, 건설적 스트레스와 파괴적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보통 건설적인 스트레스를 우리는 이제 자극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극을 받으면 좀 더 경쟁심이 강화되거나 아니면 내가 흔히 말해서 분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 분발하는 경우들이 있죠. 자, 건설적 스트레스는 업무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부정적인 스트레스,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파괴적 스트레스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강의 자료에 이런 걸 써놨어요. 스트레스는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게 내가 지금 경고 단계인지 저항 단계인지 소진된 단계인지 나 자신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가끔 주변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듣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의 의견을 묻고 싶어서 물어보는 건데, 제가 들어보면은 제가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는 말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소진된 상태인데, 그러니까 심신, 육체와 정신이 다 지쳐있는 상태인데 더 건강해지려고 운동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고 단계, 저항 단계에서 운동을 하거나 어떤 에너지를 좀 더 발산하는 거는 그 스트레스의 어떤 그 수준을 낮추는 데 도움이 돼요. 그건 제가 볼 때는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자동차에 기름이 없어요. 엔진이 과열됐어. 이제 엔진 이렇게 냉각수 같은 게 없어요. 이제 이게 살짝 연기가 나고 이런 상태인데, 거기다가 운동을 더하고 왜 운동을 하는데 내가 몸이 안 좋아질까?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몸이 안 좋아질까? 이런 분들의 얘기를 제가 심심치 않게 듣는데, 소진된 상태에서는 쉬어야 돼요. 휴식이 제일 중요하고, 자동차 냉각수 없고, 엔진 과열되고, 연기가 뒤에 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배기구에서 이제 불연소된 형태의 연기, 투명한 연기가 아니라 하얀색 또는 검은색 연기가 나오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이상으로 쉽게 비유를 들지를 못하겠어요. 자, 그리고 건설적 스트레스는 적절한 긴장 관계를 유지한다. 도움이 된다라는 거. 자, 104쪽과 105쪽에 원인 이런 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원인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의학 전문가 그리고 심리 상담 전문가분들한테 다 잡고 물어보시면은, 혹시라도 계시면 물어보시면 스트레스의 원인은 너무 많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실 거예요. 물론 이런 거 있죠. 주요 스트레스와 부수적인 스트레스가 이렇게 등급별로 있기는 해요. 나는 정말 돈이 없어서 이게 해결되면 나머지가 좀 괜찮아진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 등급이 비슷한 스트레스, 나는 지금 친구하고도 싸웠고 배우자하고도 좀 관계가 안 좋고 자녀가 이게 등급이 비슷한 관계에서는 하나를 제거한다 그래도 다른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원인은 상당히 여러 가지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수업이 지금 조직 행태론이다 보니까 106쪽의 아래 문단입니다. 집단 응집성 결여. 자, 조직력. 우리가 축구나 농구할 때 팀의 조직력을 많이 얘기하는데, 자, 조직력이 떨어지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수업이 조직 집단 행태이기 때문에 좋을 수가 없죠. 그리고 호손 실험에 대한 얘기가 잠깐 언급이 되는데, 비공식 조직,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그 반대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자, 107쪽의 맨 위에 줄입니다. 자, 사회적 후원의 결여. 자, 후원이라는 단어보다도 격려, 칭찬, 보상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굉장히 문제가 생기죠. 자, 그리고 107쪽이 이제 그 중간 문단입니다. 자, 개인, 내 자신 안에서의 스트레스 또는 내 자신 안에서의 갈등, 그리고 옆 사람과 나와의 갈등, 팀과 팀과의 갈등, 나와 팀원과의 갈등, 갈등의 그 대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갈등을 좋게 생각하는 그런 접근법도 우리가 나중에 배울 텐데, 일단 갈등이 안 일어나게 하는 게 본인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상대방도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인에 관련된, 나에 관련된 스트레스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107쪽에 맨 아래 문단 역할 갈등이죠. 자, 내가 A라는 역할을 하면 B라는 역할을 못하게 되거나 소홀히 하게 된다. 내가 B라는 역할을 하게 되면 A라는 역할, 그리고 갑자기 생기는 뭐 C, D, E, F의 역할을 좀 잘 못 처리하겠다는 그런 이제 불안감, 그리고 압박감 같은 게 보통 역할 갈등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가장 심각한 건 모순이죠.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기회비용이 굉장히 큰 경우에 역할 갈등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무슨 역할이다, 너는 여기까지 해라. 뭐 우리가 흔히 사람들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하나를 시작하면 뭐 끝까지 가겠다, 끝장을 보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성격의 분들도 많이 계시고,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적당히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 달성하면 그냥 전 종료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역할의 수준, 강도, 범위 이런 것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역할 갈등을 줄이는 일이다. 그거는 집단 모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관리자의 노력도 중요하다는 거, 지금 교재뿐만 아니라 우리 강의 자료에 있습니다. 자, 그다음 108쪽의 동그라미 2번 역할 모호성인데, 이거는 나보고 이걸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 아주 조직의 그 근본적인 그 지시의 문제죠. 지시를 명확하게 하면 혹시라도 이제 틀리더라도 또는 바뀌더라도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아침에 말한 거 다르고 저녁에 말한 거 다르고 퇴근하기 전에 말한 거 다르고 그 다음날 출근해서 말이 다르면 답이 없는 거죠. 자, 이게 역할 모호성은 지시에 관련된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이 역할 과중과 역할 미발인데, 자, 역할이 과중될 경우는 나는 사람이 더 필요하다, 나는 작업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 나는 뭐 내가 과중한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지만 어떤 면에서 나를 좀 봐달라, 이런 이제 그 협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역할 미발이가 사실은 이 조직의 관리자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저 사람이 분명히 100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70만 하고 있다. 이 차이, 100을 할 수 있는 능력자인데 70만 하고 있다. 이 30만큼의 차이를 어떻게 좁힐 수 있는지, 즉 그 사람의 원래 역량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이 관리자는 보통 동일한 연봉, 연봉과 월급을 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연봉에 맞게, 급여에 맞게 일을 다 해주기를 원하죠. 자, 그런데 사람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서 또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요 정도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역할 미발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스트레스 말고도 더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108쪽에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A형 성격이 맨 밑에 나와요. 동그라미 1번 A형 성격인데, 이거는 혈액형이 아닙니다. 임의대로 붙여놓은 거고, A형 성격은 맨 아래줄이요, 108쪽에. 자, 단기간에 많은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만성적으로 공격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서 발생하는 그런 유형을 A형 성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성취하려고 하는 그 능력이 강하고, 그러니까 목표점이 뚜렷해요. 그리고 성격이 급하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무조건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압박이 심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09쪽에 이거는 책이 있는 분도 읽으면 되고 없는 분도 그냥 제 얘기를 들으면 돼요.
이 보통 이제 우리가 저 1인 기업, 소상공인 하시는 사장님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특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나태하게 있고 또는 일 처리 늦게 되고 뭔가 좀 부족하게 하면은 굉장히 그 짜증을 내거나 불같이 이제 그 좀 화를 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은 보통 A형 성격. 근데 그분들이 일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일도 잘해요. 일 잘하고 더 많이 해서 뭔가를 더 돈을 벌려고 하고, 이런 분들의 성향이 이제 보통 제가 현재 제 인맥 범위 내에서는 소상공인 그리고 1인 기업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수님들 중에서도 그 학생들이 이렇게 그 가만히 앉아 있고 좀 졸고 자는 거를 못 보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이제 실습이 많은 전공 교수님들이, 그 일부 교수님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지시하고 시키는 거를 바로 이렇게 바로 즉각 해오는 학생들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티를 내시는 교수님들이 몇 분 계세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분들 안에서는. 자, 그런데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냉정하게 물어봐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에 좀 적성이 맞는지, 아니면은 그 사업, 일을 내서 성과를 가져오는 거에서 적성이 맞는지, 이런 걸 물어보면은 보통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런 교수님들의 그 성향은 후자예요. 사업가적 기질이 강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너무 그 스스로 그 압박하지 말라는 얘기를 항상 드립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자, 그리고 백구 쪽에 중간에 B형이라고 그냥 명칭을 붙인 거는 좀 느긋한 사람들이요. B형은 느긋한 사람들에 속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백구 쪽에 이제 아래에서 10번째 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외재적 통제자. 내가 아니라 외부의 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 자, 외부의 스트레스가 나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이제 하는 사람들이 외재적 통제자. 자, 그리고 내가 스스로 뭔가가 잘못되었다, 나의 문제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내재적 통제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뭐 외재와 내재 뭐 이런 걸 떠나서 이 너무 강력하게 통제를 하려고 한다, 내가 내 자신을 너무 강력하게 통제를 하려고 한다, 이런 거는 좀 그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입니다. 자, 그리고 그 110쪽에 이런 게 있죠. 생활과 경력상의 변화라고 돼 있는데, 교재가 있는 분들은 그 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사건이 나와요. 뭐 배우자의 사망, 뭐 그다음에 뭐 부상, 뭐 해고, 퇴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스트레스 값을 표현을 한 게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사건들 안에는 본인이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라고 인지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신의 뛰어난 업적, 아니 내가 상을 받고 보상을 받고 했는데 이게 왜 스트레스 개념으로 들어가느냐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 목적을 달성을 하긴 했지만 그 과정이 결코 만만치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생활과 경력상의 변화가 이 조직적인 차원에서는 이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겠구나를 감지를 하셔야 되죠. 일 잘했어. 그래, 그만한 보상을 받거나 주기는 했지만 그 자체가 스트레스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건 지금 이제 사회 재적응, 일상 회복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지금 교재에는 그 110쪽에 생활과 경력상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이걸 바꾼다 그러면은 사회 재적응, 일상 회복이라고 단어를 쓸 것 같고, 이게 우리가 지금 조직 행태를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직, 자, 동일 계열에서 회사를 옮기는 것, 이직, 전직, 다른 계열로 가는 것, 전직, 그 다음에 단절, 그만두게 되는 사유, 복귀, 뭐 어떤 이유로 다시 일을 한다는 거, 복귀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직, 전직, 단절, 복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조직 행태에서는 중요하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우연성, 사건, 사고, 교통사고가 제일 우연성이 높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나는 그냥 갔는데 옆에서 들이받았다. 이거 우연성이죠. 자, 그리고 아주 독특한 일도 아니에요, 이제는요. 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뭐 넘어졌다. 뭐 걷다가 넘어졌다. 근데 뭐가 부러졌다. 이런 건 우연성. 자, 불가항력, 자, 화재, 지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뭐 재산의 손실, 내 몸에 뭐 손실이 왔다, 신체적인 변화가 왔다가 불가항력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접근을 하려는 그게 정부, 행정학의 역할인 거고,
그 조직에서 봤을 때 얘기는 이건 기업의 기업 그리고 관료제, 정부 조직의 역할이 좀 강한 거고요. 이걸 나 개인으로 봤을 때는 심리 상담 뒤에서 배울 카운셀러 역할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10조까지 아주 일반적인 얘기를 여기까지 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